안녕하세요. 저희는 지난 시간에 클래스 상속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본 영상에서는 클래스 상속에 관련해서 예제를 몇 개만 더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이 영상에서 새롭게 추가돼서 말할 수 있는 메소드 오버라이딩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난 영상에 배웠던 걸 간단히 복습하기 위해서 클래스 상속이 무엇인지 은행 계좌 예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은행 계좌를 나타내는 클래스, 뱅크, 어카운트 클래스를 정의를 하게 됩니다. 뱅크에 관련된 기능은 뭐가 있을까요? 뭐 저축 예금의 잔액, 아니면 당좌 예금의 잔액, 기타 등등 은행 업무에 관련된 인스턴스 필드와 메소드들이 필요한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뱅크 어카운트에 대한 클래스는 크게 세 가지 정도의 메소드가 존재하는데 역시나 첫 번째 메소드는 언더바 init 언더바인 생성자입니다. 그래서 누가 얼마 정도를 그리고 그 어떤 번호로 여기에서의 번호는 사실은 뭐 주민등록번호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계좌번호일 수도 있고요. 어떤 이런 수치적으로 뭔가 아이덴티피케이션을 할 수 있는 번호라고 생각을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각각의 name, number, balance라고 하는 매개 변수를 인스턴스 필드에 어사인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돈을 찾는 withdraw 기능과 그 다음에 돈을 저축하는 디파짓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뱅크 어카운트라고 하는 부모 클래스를 상속받아서 뭔가 세이빙스 어카운트라고 하는 자식 클래스를 제가 디자인 해보겠다라고 하면 세이빙스 어카운트라고 하는 자식 클래스에서의 상속을 활용해서 만약에 생성자를 디자인을 한다면 일단 해당 생성자 안에 앞서 매번 설명드렸던 부모 클래스의 생성자를 그대로 활용하는 슈퍼닷 언더바 init 언더바라고 하는 함수를 활용해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부모 클래스를 이용해서 네임이라던가 넘버라던가 밸런스라고 하는 인스턴트 필드를 제가 초기화를 해볼 수가 있겠고 그게 아닌 interest rate이라고 하는 추가적인 interest instance 필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자식 클래스인 세이빙스 어카운트에서 새롭게 추가하는 그런 인스턴스 필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이 인스턴스 필드와 관련해서 존재할 수 있는 메소드들, 뭔가 설정하는 값들, 접근할 수 있는 값들, 그 다음에 뭔가 예금의 이자를 더하는 이런 as 언더바 interest라고 하는 세 개의 메소드를 추가로 고려해 봤습니다. 그래서 set이라고 하는 거는 새로운 그쵸? 이자율을 계산할 수 있다던가 뭔가 기존의 이자율을 그대로 값을 반환해 주는 get이라고 하는 접근자 메소드가 존재하겠고요. 그 다음에 예금에 이자를 더하는 add 언더바 interest라고 하는 새로운 메소드가 고려될 수 있겠습니다. 또한 반면에 세이빙즈 어카운트 이외에 뭔가 체킹 어카운트를 하는 그런 새로운 자식 클래스도 있을 수 있어요. 역시 뱅크 어카운트라고 하는 부모 클래스를 상속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수표 발행 수수료를 고려하기 때문에 체킹 어카운트라고 하는 자식 클래스에서는 self.withdraw underbar charge라고 하는 새로운 인스턴스 필드를 고려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 가지고 뭔가 withdraw를 할 때 이를 고려하는 새로운 메소드들이 존재를 하는데요. 이때 주의사항이 사실은 부모 클래스에 withdraw라고 하는 메소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모 클래스 withdraw라고 하는 함수를 그대로 활용을 하는데 추가적으로 체킹 어카운트라고 하는 자식 클래스에서 withdraw 언더바 charge라고 하는 새로운 인스턴스 필드를 고려하잖아요. 그래서 이를 고려한 최종적인 인수를 뱅크 어카운트 withdraw라고 하는 부모 클래스 메소드에다가 같이
넘기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기존의 부모 클래스 안에 있는 메소드를 활용을 하되 그 메소드 안의 값을 제가 새로운 자식 클래스의 인스턴스 필드에 효과를 녹여서 고려해 보기 때문에 결론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요거를 예측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 예제에서는 뱅크 어카운트라고 하는 부모 클래스가 메모리에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세이빙즈 어카운트라고 하는 두 번째 자식 클래스가 메모리에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파이썬 인터프리터는 지속적으로 코드를 위에서부터 쭉 해석을 하다가 세 번째 클래스인 체킹 어카운트라고 하는 클래스를 만나게 되면 역시 메모리 다른 공간에 이렇게 딱 집어넣습니다. 그 다음에 세 개의 클래스가 인 다음에 드디어 본격적으로 객체를 생성을 하는데요. savings account라고 하면서 객체를 A1이라고 하면서 만들고 그 객체 안에 add underbar interest라고 하는 함수를 활용함으로 인해서 적축 예금의 잔액을 출력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객체는 체킹 어카운트라고 하는 또 다른 자식 클래스를 이용해서 객체 2를 만들게 되고 이 객체 2를 이용을 해서 withdraw를 했을 때 당좌 예금의 잔액을 새롭게 계산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자식 클래스만 저희가 활용을 해가지고 객체 A1과 A2를 만들었지만 사실은 이 각각의 자식 클래스는 부모 클래스를 상속받아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 생성될 때 생성자 역시 기본적으로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필드 같은 경우는 부모 클래스의 생성자를 통해서 제가 초기화를 하게 되고요. 그 밖에 추가적으로 각자 고려하고 있는 필드 같은 경우만 각각의 서브 클래스 안에 init라고 하는 생성자 안에서 어사인먼트가 되면서 활용이 되고 그 추가적으로 활용되는 인스턴트 필드에 해당되는 메소드들을 각각 활용을 해가지고 저축 예금과 당좌 예금의 잔액을 융통성 있게 계산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상속에 관련된 또 다른 타입의 클래스 예제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기존 영상에서 고려했었던 예제들은 부모 클래스와 자식 클래스가 뭐 하나 정도가 있어가지고 is A 관계에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해드렸다면 본 영상에서는 자식 클래스가 이제 여러 개 있을 때 각각의 자식 클래스는 기능이 서로 다르고 하지만 공통적으로 부모 클래스를 역시 상속받아서 활용할 때 가독성이라던가 아니면 효율성이 좀 더 높아질 수 있겠구나. 요거를 저희가 유추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사실 부모 클래스의 생성자를 호출을 할 때에는 부모 클래스의 그 변수들은 부모 클래스의 언더바 init 언더바라고 하는 생성자를 섭 클래스의 슈퍼닷과 같이 활용함으로써 한 줄로 호출해서 생성자를 활용해 볼 수 있었다는 거 요거를 기억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 클래스의 생성자를 다음과 같은 문법 구조로 명시적으로 호출해서 사용한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본 영상에서 사실 초점을 둔 건데요. 메소드 오버라이딩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클래스 안에는 메소드라고 하는 게 존재를 하잖아요. 근데 이 메소드를 오버라이딩을 할 수가 있고 이 오버라이딩은 다른 말로 했을 때 우리나라 말로는 재정의입니다. 그래서 자식 클래스의 메소드가 부모 클래스의 메소드를 오버라이딩, 즉 재정의를 해서 많이 줄고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기존의 오버라이딩 개념 전에는 부모 클래스에 없는 메소드를 자식 클래스에서 각각 새롭게 아예 사용자 정의 함수를 디파인을 해가지고 활용을 했다면 이번에는 부모에 있는 함수임에도 불구하고 약간만 수정을 해가지고 즉 재정의를 해가지고 자식 클래스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 초점을 둔 것입니다. 그래서 애니멀이라고 하는 부모 클래스가 있고 애니멀은 어떤 애니멀이든 eat 먹잖아요. 그런데 자식 클래스 중에 구체적인 동물의 예시가 만약에 dog이에요. 그러면 dog은 eat를 할 때 기존에 그냥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동물들의 it
하는 것과는 다르게 뭔가 좀 독특하고 강아지만의 뭔가 이팅에 관련된 어떤 특징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오버라이딩을 해서 사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볼게요. 애니멀이라고 하는 부모 클래스가 있고 요 안에 it라고 하는 메소드가 있는데 만약에 그 애니멀이라고 하는 거를 상속을 받아가지고 독이라고 하는 자식 클래스가 활용을 하게 되면 그때 요 it라고 하는 메소드를 오버라이딩을 해가지고 동물이 먹고 있습니다 대신에 강아지가 먹고 있습니다로 단순히 수정을 해가지고 좀 더 구체성을 높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dog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활용해서 A라고 하는 D라고 하는 객체를 생성을 하고 D라는 객체 안에 다 속해 있는 it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하게 되면 동물이 먹고 있습니까? 동물이 먹고 있습니다. 라는 프린트문이 아니고 강아지가 먹고 있습니다. 라는 출력문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 예제는 직원과 매니저입니다. 그래서 회사에 있는 직원, employee는 매니저와는 다르게 보너스가 없죠. 그래서 사실은 매니저만 보너스가 있다라고 만약에 저희가 조금 비현실적일 수도 있는데요. 이런 가정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직원 클래스를 상속을 받아가지고 매니저 클래스를 작성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직원도 샐러리는 받기 때문에 get salary라고 하는 메소드가 있을 텐데 이런 매니저라고 하는 클래스에서 get salary를 재정의를 해가지고 샐러리 이외의 보너스까지 고려를 해보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김철수라고 하는 매니저가 있는데 월급도 있고 보너스도 있는 이런 구조로 해볼 거예요. 그래서 잠시 동영상 멈추시고요. 개인 노트에 오늘 날짜와 직원과 매니저 예제라고 작성하신 다음에 컴퓨테이셔널 띵킹 측면에서 4단계를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시고 개인 노트에다 한번 작성해 봐 주시고요. 정리가 잘 되면 색깔펜으로 중요한 부분만 잘 구분하시고 스마트폰으로 찍으셔서 본인 워드 파일에다가 사진 찍은 거를 깔끔하게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파이썬 쉘에서 스크립트 생성 후 90% 이상 완성된 슈도코드 기반의 파이썬 코드를 그대로 옮기셔서 타이핑하셔서 에러 검출하시고 수정하시고 제대로 다각도에서 실행이 될 수 있는 좀 완벽한 코드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래서 물론 문제상에서 어떤 개념이 부모 클래스고 어떤 개념이 자식 클래스고 그 다음에 자식 클래스에서 어떤 메소드를 재정의하고 이런 힌트가 충분히 있죠. 그래서 스스로 생각해 보시고 플립드 러닝 대략 5분 정도 하시고요. 본인의 생각의 흔적과 제가 풀이해 드리는 흔적을 비교해 봄으로써 부족한 부분과 더 잘한 부분은 무엇인지 자기 평가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동영상을 멈추고 5분 정도를 기다릴 수는 없고요. 바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employee라고 하는 부모 클래스가 있고요. init와 getSalary라고 하는 메소드가 있어요. 이런 employee를 상속을 받아서 매니저라고 하는 자식 클래스에서는 init라고 하는 생성자 이외에 언더바 repr이라고 하는 디폴트 함수가 존재를 하게 되고요. 그 밖에 여기서의 포인트는 get salary라고 하는 동일한 이름을 가진 메소드가 있지만 이 매니저라고 하는 자식 클래스에서는 get salary 함수를 오버라이딩을 하게 돼요. 그래서 super get salary를 즉 부모 클래스에 있는 get salary 그죠? 셀러리 함수를 활용을 해가지고 셀러리라고 하는 값을 리턴을 받고 그 셀러리에다가 보너스까지 더해가지고 본인이 함수에 4를 더 붙인 오버라이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매니저라고 하는 자식 클래스에서 getSalary라고 하는 메소드를 오버라이딩을 해봤고 그 오버라이딩한 getSalary 함수를 자세히 들여다보니 결국에는 부모 클래스에 있는 getSalary라고 하는 함수를 슈퍼라고 하는 예약어와 함께 사용해서 정말 기본 샐러리 이외의 보너스까지 고려한 값으로 getSalary를 오버라이딩한 거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밖에 뭔가 기본적인 개념들을 다 출력해 줄 수 있는 repr이라고 하는
기본 디폴트 메소드를 이용을 해서 이름과 월급과 보너스를 한 번에 출력해주는 이런 함수까지 활용할 수 있는 예제를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예제를 쉬운 예제를 바탕으로 설명을 하는 것 같지만 각각의 예제 안에는 깊은 숨은 뜻이 들어가 있고 본인이 본인 전공이라던가 제가 드린 과제라던가 아니면 기존에 제가 소개해드린 클래스 전의 예제를 클래스로 확장해 보실 때 자꾸 그 프레임워크를 활용을 해서 복습과 플립트 러닝을 하신다면 개인적으로 아주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 다형성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 다형성에 관련된 내용도 예습을 해봐 주셔도 좋고요. 지금까지 영상을 충분히 복습하시면서 클래스, 그 다음에 클래스의 타입, 그 다음에 그런 클래스 타입에서 존재하는 is A 기반의 상속 이런 개념을 충분히 복습해 주시고요. 플립트 러닝으로 많이 반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본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